여러분 이제 이번 Q&A 세션입니다. 여러분들 질문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최대한으로 많은 분들께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고요. 자, 오늘 Q&A 세션에서는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자, 먼저 그 HP 코리아의 정성원 부장님 인사해 주시죠. 네. 예, HP 정성원입니다. 네. 이분 여러분 많이 뵙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인상이 나죠. 오늘 저희 토크에 처음 게스트 나오신 메발코리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정인철 박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메발코리아의 정인철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근데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때 데이터 분석 주로 어디서 무엇을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주로 이제 전 직장 같은 경우는 이제 모 회사에 저희는 그냥 얘기해도 돼요. 저희 인터넷 방송이니까 KBS 아니니까 방송부 접촉 안 돼요. 막 얘기해도 돼. 네. 저 LG CNS의 그 분석 솔루션을 개발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뭐 필요한 그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그때 개발해서 이제 솔루션을 해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네네. 자, 뭐 하나만 좀 할게요. 네. 여기 이제 많은 이제 원래부터 박사님도 처음부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같은 다 IT 가이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변신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여기 시청자분들도 IT 가이들 굉장히 많거든요. 저부터 그렇고 다 그런데 이런 일반 IT 가이들이 뭔가 박사님처럼 박사는 안 되더라도 저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아니면 좀 비스무리하게까지 가려면 지금부터 뭐를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좀 팁 하나 좀 한두 가지 좀 알려주시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IT 이제 프로그램이 좋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처음에 관심을 갖다가 좀 의미를 부여한 것 같아요. 약간 단순하게 뭔가 남이 원하는 걸 내가 만들어주는 것보다 내가 뭔가를 하면서 의미 있게 내가 직접 뭔가를 처리할 수 있고 어떤 내 아이디어를 넣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찾다가 보니까 데이터를 분석하는 영역이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그 컴퓨터 가이로스, IT 가이로스의 어떤 능력과 조금만 노력하면은 어떤 그 중간 영역 접점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좀 더 흥미를 갖고, 본인의 흥미를 갖고, 나의 장점을 기본으로 해서 조금씩 이렇게 넓혀나가는 거죠. 좀 따라잡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근데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다. 시청자 입장에서 들으면 뭐야 이거. 뭐 자기 잘하는 거. 그럼 저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 뭐를 해라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한두 가지. 일단은 요즘 워낙 코스가 많으니까 하나 잡고 따라 하시면서 뭐를 예를 들어서 저희 메발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 이제 머신러닝 코스라든지 데이터 엔지니어 코스가 많거든요. 하나의 목표를 잡고 한 단계를 쭉 따라가는 게 가장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첨언을 드리자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머신러닝이라든지 머신러닝을 활용하기 위한 어떤 그런 커리큘럼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도 이해를 해야 되고 머신러닝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메발 아카데미에서는 하둡에 대한 기본 사상부터 시작을 해서 스팍을 통해서 인메모리 기반뿐만 아니라 머신러닝까지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온라인 무료 프로그램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무료? 네, 무료입니다. 혹시 영어로만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대부분 다들 한 12년 이상 영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아주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자, 먼저 정 부장님, 그 오늘 보니까 이게 나스가 사실 아까 심지어 말씀하셨지만 나스 그동안 쭉 오래된 나스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기업에요. 그리고 이제 나스들을 이제 어떻게 이거를 처리해야 될까 고민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필드에서 만나실 텐데 뭐 그런 분들 만나면 어떻게 가장 먼저 추천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어떻게? 기존의 나스를 오래된 나스를 갖다가 어떻게 저희 개비를 할 것이냐, 다시 리플레이스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방법이는 솔직히 저희한테 그렇게 인풋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냥 지금 나오는 것은 기존에 그냥 굉장히 데이터량이 급속하게 많아지고 있는데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 축적 방법이 무엇이냐가 가장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낸 스토리지를 갖다가 새로 리플레이스를 하는 것이냐. 그런데 저희가 오늘 저희가 이제 메발하고 같이 저희가 이제 관계를 맺고 지금 저희가 어플라이언스를 개발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번 방송에서 나왔듯이 이제 AI나 머신러닝이나 그쪽에 또 포커스를 하고 있으니까 축적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까지 잘 연결을 시키는 게 저희한테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나스의 새로운 어떤 어플라이언스를 개발하는 겸 앞으로 나가야 될 저희의 이제 전략, 이제 그런 축적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냐 솔루션을 한 번에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렇게 고객이 인풋을 하는 것보다 저희가 조금만 좀 더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한번 드리기 위해서 이런 어플라이언스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특히 두 분은 이제 정부장님, 신부장님은 필드 분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실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런 이제 빅데이터 관련돼 가지고 한 2, 3년 전하고 최근에 이렇게 만나보시니까 가장 큰 느끼시는, 체감하시는 차이점은 뭡니까? 필드에서. 가장 차이점. 먼저 좀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5년 전에도 나왔습니다. 네네네. 그때도 아마 스케일아웃 나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전 직장에서 얘기를 했었고, 그전 직장에서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는 스토리지 밴드에서 일을 했었는데,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당시만 해도 약간 일종의 시장에 혼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뭐냐면은 빅데이터를 이제 저장하는 거하고 빅데이터 분석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트랙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빅데이터 저장은 저장대로, 분석은 분석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두 트랙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한 3년 지나고 나서는 이미 빅데이터 저장과 분석은 하나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게 또 인메모리까지, 스팟 기반에서 인메모리까지에 대한 얘기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의 어떤 지식이나 아니면 내적 경험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성숙됐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니 저 100% 동의를 하고요. 저희는 이제 처음에 이제 빅데이터를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하드웨이 기본적인 레퍼런스 아키텍처 이런 거 말씀드리고 막 그냥 한번 구축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는 고객분들께서 이것을 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저희한테 어떠한 데이터들을 추출하고 싶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싶고 이런 부분까지 좀 이렇게 정형화가 돼서 저희한테 요청하시는 부분들이 크게 늘어났다는 게 그리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청사진까지도 저희한테 요청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고객분들이 리딩하시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냥 뜬그러는 빅데이터가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자기 맞는 어떤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군요. 나와서 그거를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빅데이터 어널리틱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어널리틱하는 방법론까지 그렇게 해서 사실 아까 신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퍼스널 서비스가 돼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 애널리틱도 수단인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퍼스널 서비스가 돼야 되거든. 예, 그거에 대해서 리퀘어먼트를 예전에는 조금 저희도 맞춰드리기 힘든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였고 솔루션 회사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듬성듬성 요청을 하셔도 정확한 가이드를 주실 수 있는 만큼의 기술 발달이 된 것도 하나의 좀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빅데이터가 저기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굉장히 땅에 현실에 이제 맞물려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설명드리면은 과거에 이제 이미 CRM 데이터라든지 BI를 통해서 추출되어 있던 이제 마켓 데이터들을 비정형 데이터들을 통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래 이제 CRM 데이터를 통해서 BI 분석을 하던 모델과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한 데이터와 얼마만큼 갭이 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하시는 고객들도 나오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만큼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하려고 하는 목적들이 굉장히 점점 더 구체화되고 레가시한 것과 새로운 것과에 대한 차이점들도 이제 스스로 비교 분석하시는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요새 고객은 굉장히 빨리빨리 스마트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자, 이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고요. 부장님 이제 답변해 주시면서 세 분 다 답변하시면서 이제 좋은 질문 하신 분 두 분 좀 이름 좀 부탁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질문자 한 분한테 저희가 재밌는 경품입니다. 오늘 RC카 있지 않습니까? 남자분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니면 여자분들도 자녀분들 되게 좋아할 것 같고 남편분도 좋아할 것 같고 패럿 점핑 레이스 카 해서 요거 각각 이제 두 분께 드리겠고요. 설문지금 하고 있는데 설문에 응해주신 분께 저희가 100분한테 저희가 스탑스케이프 특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규승님. 하두비 실시간 액세스가 오프라인 액세스보다 느리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메발은 하두비의 이런 단점 부분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지요? 메발이 빅데이터 플랫폼이지만 실시간 액세스가 괜찮다면 OLTP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예,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고요. 일단은 액세스가 그러니까 오프라인 액세스가 느리다는 의견은 과거엔 있었습니다. 근데 앞서서 저희가 이제 저희 메발 플랫폼의 장점을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메발 파일 시스템, 기본적으로 메발 파일 시스템이 전통적인 바닐라 하둡의 어떤 JVM 레이어를 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필드에서 실제 경험을 해보면 전체적인 퍼포먼스가 한 2배, 3배 이상 빠릅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했다고 해서 그러면 과연 리얼타임에 대한 OLTP성을 핸들링을 하겠느냐? 그건 아니죠. 파일 시스템 내에서 SSD뿐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큰 스토리지까지도 같이 풀 형태로 디자인할 수 있기 때문에 OLTP성에 대한 어떤 IO가 요구되는 형태는 SSD로 풀로 구성을 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인메모리의 스팟 같은 엔진들도 같이 탑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메모리 영역과 디스크 영역에 대한 레이턴시가 더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디자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저희 쪽 이제 칩 아키텍트하고 지난 샌프란시스코에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증권 트레이딩 시스템과 관련된 어떤 전통적인 레가시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어떤 스트리밍 환경을 바꿀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 친구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가능한데 너 이걸 이해 못하면 술 마신 거 아니냐. 근데 문제는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적인 레가시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어플리케이션,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어플리케이션들을 변화하지 않고서는 그게 쉽지는 않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원규님께서 빅데이터가 지금 넓게 퍼지는 단계인데 그렇다면 빅데이터에 활용되기 전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엔진이 핵심이 아닐까요? 어떤 엔진을 쓰느냐에 따라 내용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네이버를 검색할 때랑 다음에서 네이버를 검색할 때랑 검색량이 달리 검색된 것처럼요. 이 질문은 각 분석 엔진에 대한 어떤 특장점에 대한 질문을 좀 하신 것 같은데, 뭐 이미 경험적으로도 알고 계시는 어떤 분석 엔진들은 다양합니다만 여기서는 이게 뭐 딱히 어떤 답을 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이게 분석 엔진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임팔라가 좋냐 아니면 드립이 좋냐 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좀 광의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네네, 알겠습니다. 자, 박치규님께서 비즈니스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메발 파일 시스템의 고가용성 아키텍처가 궁금합니다. 아,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메발 파일 시스템, 뭐 기본적으로 하드비 갖고 있는 3 리플리케이션부터 더 많은 리플리케이션 하는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둡을 바닐라 하둡을 핸들링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바닐라 하둡은 기본적으로 네임노드라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는지 두 대의 서버가 기억을 하고 있는 형태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대의 서버 중에 한 대가 문제가 생기거나 두 대가 무너지게 되면 사실상 모든 데이터를 갖다 찾는 데는 사실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발 파일 시스템은 컨테이너라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라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DB를 통해서 전체 노드가 분산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노드, 다수의 노드가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도 파일 시스템에 대한 고가용성은 담보를 하고요. 저희 회사가 처음에 이제 이 파일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설계를 할 때 애초에 목표 자체가 엔터프라이즈 기업을 위한 게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 레벨에서에 대한 스냅샷, 그 파일 시스템에 기반한 리플리케이션, 그게 이제 넘어가서는 엣지나 스트림까지 같이 다 클러스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핵심 기반 요소가 되죠. 그래서 파일 시스템에 대한 고가용성은 기본적인 노네임 노드 구조, 그 다음에 스냅, 그 다음에 리플리케이션이 가능한 구조로 디자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까 발표할 때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왔던 단어가 엣지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예, 데이터보다 엣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메발은 뭐 앞으로 좀 이렇게 좀 제조 쪽에 아무래도 이제 IoT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제조에서 일단 먼저 많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조 쪽에 많이 좀 포커싱도 많이 하시겠네요. 어느 곳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실제 독일에 있는 이제 회사인데 저희 고객이기도 하고요. 이미 그 고객은 흔히 얘기하는 인더스트리 4.0, 즉 생산에서부터,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한 물류부터 시작을 해서 생산, 그 연구, 마케팅까지에 대한 전체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갖다가 메바 플랫폼 내에서 이제 빅데이터를 구현을 하셨어요. 벤츠, BMW, 뭐, 세 출연하겠네. 네네. 예. 네네. 전 얘기해도 돼요. 여기 그렇죠. 전 자유로워요. 예, 저는 뭐 메발에 전 자유로워요. 근데 정확하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결국 인더스트리 4.0 갔을 때 가장 핵심은 결국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적하신 대로 각 센서가 나와서 단순한 어떤 예방 정비가 아니라 예지 정비까지 가능한, 즉 얘가 고장이 날 거니까 얘가 언제쯤 고장 납니다가 아니라 얘가 고장 나게 될 겁니다라고 이미 예지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디자인하고요. 또 이미 생산 연구 단계에서부터 각각 센서들로부터 시작되는 수율이라는 것들, 수율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엣지, 즉 각각의 그 센서 디바이스들로부터 들어온 데이터를 갖다가 애그리게이션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플랫폼에다가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고요. 그게 나왔던 게 아까 전에 전통적인 오일 회사라든지 그 오일 회사가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이틀이 걸렸으면 그게 15분도 줄어든다든지. 그러니까 이미 빅데이터를 활용하지만 더 인사이트가 더 짧게 가기 위한 그런 모델들을 또 하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동권님께서 이제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질문에 대해서 그 정인조 박사님께서 답글을 아까 남기셨으니까 여러분들 답글 남기신 것들 보시기 바라고요. 이동치께서 이제 아까 메발이 C 기반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장점이 저는 이제 아까 들으면서 아까 이제 포식스 지원하는 것도 C 기반이 또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원초적으로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답글이 저기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네네. 자, 그 다음에 김효숙님께서요.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가 수집되면 중복된 데이터가 많이 수집이 될 텐데요. 이러한 중복 데이터를 하나로 합치는 디둡 기술들이 있을지요? 또 있다면 중복 데이터 재고로 인한 관리 면에서 어떤 부분을 유념하고 관리하면 될지요?
이분은 이제 아까도 여러 질문지 보니까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쪽. 그래서 아까 대답을 이제 엣지 저희가 지금 저희 말씀드렸던 엣지 저희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영역에서 처리를 하는 게 지금 그 김효승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이 아닐까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이도현님은 나스 외에 다른 센에서 구현은 어려운지요? 네, 프로토콜 자체가 사실은 센을 기반으로 하시게 되면 공유 파일 시스템을 갖다 활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프로토콜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스케일 아웃, 그다음에 병렬 처리 구조 내에서는 센은 기본적으로 프로토콜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지호님, 비용 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요? 메터드 또는 넌 메터드 방식 모두 제공되는 것인지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서브스크립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브스크립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클라우드 환경,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애주어라든지 이런 환경에서도 기본적으로 서브스크립션 모델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쓰시는 이제 컴퓨팅 파워는 이제 메터 모델이 되겠죠. 박성우님, 메바를 나스로 사용 시에 리눅스, 윈도우 클라이언트들은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필요가 없습니다. 자, 박사님, 다른 벤더들에서도 이런 플랫폼 서비스를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있는지요? 뭐 물어보셨어요. 애주어, 그다음에 뭐 AWS, 그다음에 클라우드 플랫폼에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왕님, 하드비 대규모로 스케일 아웃되는 분산 병렬 처리 시스템으로 선형적인 성능 증가와 용량 확장의 장점을 알고 있는데 나스로 만든 중앙 집중식 스토리지는 하드 기반의 분산 개념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닐까요? 아마도 이게 나스라고 하니까 전통적인 어떤 스토리지 기반의 2개 컨트롤러 또는 뭐 4개 컨트롤러 디자인되어 있던 그런 이제 스토리지 나스,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나스를 활용하기 위한 NFS 프로토콜이 지원이 되고 그게 병렬 구조로 수백 대에서 수천 대까지 확장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어떤 뭐 특정한 어떤 컴퓨팅 리소스에 제한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용규님, 메발의 빅데이터 분석 분야에 있어서 다른 업체에 비교했을 때 다른 업체에서 없는 메발만의 성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점이랄까? 분석에 있어서. 분석 이제 사이언티스트인 정윤철 박사님께서 저희는 이제 다른 업체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저 같은 이제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들을 글로벌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게 아무래도 장점이 아닐까. 그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잘났다는 아니요, 저희 회사가 잘났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카드사, 글로벌의 가장 큰 카드사인 경우에는 도메인 놀리지가 전 세계의 보안과 관련해서 도메인 놀리지가 거의 뭐 이제 1등이라 하시는 분이 저희 사이언티스트로 이제 분석가로 참여하시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차별하는 앞서 저희가 인더스트리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도메인 놀리지를 갖고 있는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굉장히 많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죠. 그리고 아까 그 카드사, 아까 금융 사기부터 조그만한 작은 어떤 그런 어떤 프로토부터 먼저 해보고 나서, 그죠? 거기서 뭔가 작은 성공에 맛보고 경험 축적해서 자신감으로 가는 어프로치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그런 걸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큰 거 하지 말고 위에서 큰 거를 얘기하겠지만 밑에서 뭔가 그런 것들 어프로치가 중요할 것 같다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야기가 나스로부터 시작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게 거기 있습니다. 다들 이제 고민을 하시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가지고 계신 비정형 데이터부터 시작을 해서 기술 내재화를 하셔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점점 확대하는. 그러니까 저희 많은 고객들이 그렇게 확대가 되셨고, 제가 앞서 서두에서도 한국의 빅데이터 시장은 뭐 미국 대비 이미 하드비 나온 지 10년이 됐지만은 한 5년 또는 4년 정도 뒤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이미 이제 지금 선도적인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한 5년 전에 했던 모습들이 이제 한국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가 되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글프네요. 빨리 과거에는 우리가 빨랐죠. 뭐든 다 빨랐죠, 한국이. 자, 그리고 저는 아까 프로페셔널 서비스에 계시니까 이게 꼭 뭐 프로페셔널 서비스가 이제 메발 같은 경우는 꼭 뭐 어떤 서비스를 받는 회사들 그냥 지원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신 부장님 말씀하신 사례 보니까 이제 실제로 고객이 이거 메발 플랫폼을 써가지고 자기네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가지고 그걸로 사업자가 되는 뭐 이런 것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또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프로페셔널 서비스에서요, 그죠? 그렇죠. 저희 이제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어떻게 보면 큰 그 장점 중에 하나가 그냥 뭐 플랫폼을 이렇게 딱
설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네네. 거기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가치를 이제 만들어내야 되려면 네. 어떤 분석이라든지 어떤 분석 어떤 기능들을 또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그런 걸 저희가 서비스로 제공 드릴 수도 있고 글로벌하게 다양한 사례들을 했던 저희 그 인력들이 있어서 그들과 또 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 해서 그들의 노하우도 배우고 아니면 그분들이 직접 저희 나라 만약에 우리나라 고객들이시면 저희 그분들 오셔서 또 도와드릴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되게 저희 그 메발에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도 이제 이런 토크를 많이 하다 보면 느끼는 큰 흐름이 이제 뭐 아까 HP도 사실은 그냥 서버만 팔면 되는 건데 HP 고민해가지고 스스로 고민해가지고 정부 막 고민해서 뭐 이런 걸 막 만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앞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객의 고객 새로운 사업기회를 만들어준다든지 뭔가 이제는 벤더들이 내 것만 파는 시대는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면 진짜 고객의 성공, 진짜 고객이 성공하게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짜로 성공하게 거기에 어떤 그런 것들을 진짜 벤더들이 고민하고 뭔가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서비스 시대가 되니까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게 많이 느껴져요. 저는 이제 하면서.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영희님, 중요도가 높으면서 접근이 어려운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핸들링, 관리도 어렵고 위탁도 어려운데 이런 데이터는 빅데이터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금융 쪽에 계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질문의 내용상. 그러니까 그 식별 정보에 대한 처리와 관련된 것 같은데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거는 개인정보 식별에 대한 보호 관련해서는 사실은 서드파티 솔루션을 갖다 연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어떤 빅데이터 플랫폼이 그걸 다 제공해 주기는 사실 불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라든지 암호화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뭐 금융기관이 보고 있는 어떤 개인 식별 정보 처리에 대한 어떤 그 가이드라인과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은 아마도 제가 알기로도 지금 현재도 금융권에서 따로 이제 서드파티를 활용해서 적용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안주님, 빅데이터 트래픽을 NAS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엘리펀트, 마이스 트래픽 등등. 이거 혹시 아시나요? 이거는 엘리펀트, 마이 트래픽스. 네. 요게 제가 죄송합니다. 저 엘리펀트의 의미를 지금 네. 저 요거는 좀 나중에 박안주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메일을 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스태프가 요 세 분의 이메일 주소 저희가 댓글창에 올릴 거니까요. 나중에 그건 따로 메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빅데이터 트래픽에서 NAS 환경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버추얼 IP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얘기는 결국은 L4 레벨에서 로드 밸런싱을 하는 기능들을 갖다가 각각 노드들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NAS에 대한 어떤 I/O 처리 요청들을 갖다가 다 이분하게 밸런싱돼서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데이터들은 갖다가 저희가 다 그 디스크 밸런서를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래픽은 다 이분하게 밸런싱해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관주님,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불확실성으로 완벽한 구축이 어려울 때 애자일이 좋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이게 바로 거기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NAS를 시작했을 때, NAS로 시작해서 작게 시작해서 확대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데, 뭐 고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빅데이터를 구축을 하시고 이게 월드와이드하게 어떻게 보면 전체 시스템 구축을 해 두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고민하신 게 그거예요.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데이터가 더 많이 늘어날지를 갖다 판단을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자일에 대한 개념이 사실 거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데이터가 과연 얼마만큼 생성될지 우리가 이걸 충분히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지만 그 데이터들이 유입되는 애들이 외부에서 기인한다든지 내부에 더 많다고 했을 때는 이거 갖다 어떻게 보면 피지컬한 영역으로 이제 접근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애자일 형태로 접근하는 게 더 이상적일 수가 있고요.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온프라미스와 그다음에 클라우드에 있을 때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의 이 비용 상세 모델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있기는 해요. 네, 그런 부분 뭐 질문 더 주시면 그런 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그다음에 이동구님, 빅데이터 활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활용해서 적용할 수 있을지 예상이 잘 안 되는데 활용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박사님 좀 활용 사례 훨씬 더 많이 알고 근데 이런 고객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위에서 야 빅데이터 뭐 하는데 심지어 쪽에서 이거를 좀 그 윗분들한테 어떻게 좀 이렇게 뜬구름이 아니라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할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보다 업계, 그러니까 이분이 종사하시는 업무가 무엇이냐, 금융업이냐 아니면 그렇죠. 제조이냐 이걸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예를 들면 금융이라고 했을 때 금융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부분 이제 개인정보들을 많이 갖고 그러니까 네네네. 고객의 개인정보를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뭐 과거에도 고객정보 유출 사건들이 좀 많았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어떠한
특정한 행위들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미리 탐지를 한다든지 또는 제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조 시설에 생산 라인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거를 디텍션 해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24365 운행돼야 되는 어떤 그 제조 공정에 대한 그 안정성에서 유지한다라든지 이런 모델을 볼 수 있고 금융 같은 경우에는 뭐 커스터머에 맞는 상품 추천 그리고 그 커스터머가 선호하고 있는 어떤 추천 모델이라든지 그 프라우드 디텍션 이런 것들을 모델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또 이게 또 너무 우리가 빅에 너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작은 데이터 셋이라도 지금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냥 흘려보낸 데이터를 한번 뭔가 아까 조그만 프로토라도 한번 돌려보는 작은 사이클이라도 그런 걸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제 그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박석원님 클라이언트들이 매발 NAS 볼륨을 사용할 시에 별도의 API를 제공하시는지요? 기본적으로 NFS 프로토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하둡에 대한 맵리스 작업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HBase API를 기본적으로 버전 1, 2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맵리스 작업 프레임워크를 돌리신다고 할 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김효숙님, 동영상을 보면 고객들이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큰 힘이었다고 하는데요. 아까 동영상에 나온 분들 배우는 아니죠? 실제 그런 분들이죠, 그죠? HP 동영상. 그거 고객이 네네네. 근데 매발과 HP에서 고객이 문제를 겪고 있을 경우에 실시간 지원 서비스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고객의 문제 난이도에 따라 별도 요금이 책정되는지요? 하드웨어 먼저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소프트웨어 먼저 말씀드릴까요? 저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하니까. 그렇죠. 같이 하시니까. 그래서 이걸 예를 들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저희의 주요 고객이 계십니다. 문제가 생겼고요. 그 시간이 한국의 이제 소프트 엔지니어가 퇴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이제 그 케이스를 오픈하셨죠. 근데 인도에 있는 친구가 한글로 된 걸 구글 트랜슬레이트 돌려가지고 그날 새벽 2시에 피드백을 줬습니다. 요새 진짜 너무 좋아. 구글 정말 저도 해봤는데 와 싱크를 해야 95%더라고요. 저희가 미국과 인도가 이제 전체 대륙 간의 사이클을 통하면서 24시간 2436 서비스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야간이 되면 인도 쪽이 이제 유럽까지도 커버를 하고 다시 이제 저쪽 동부가 뜨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미국이 넘어가는데요. 고객이 이제 이미 퇴근 시간 거의 한 8시, 9시 넘어서 고객 케이스를 열었는데 저희는 당연히 이제 저희 엔지니어가 출근을 해서 그 케이스를 테이크오버 할 줄 알았는데 인도에 있는 친구가 열어서 그걸 이제 트랜슬레이트 해서 물론 이제 답은 영어로 줬습니다만 정확하게 문제 줬죠. 하여튼 요새 구글 번역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장주님, 지사와 본사에서 관리하는 언어가 다른데 빅데이터로 제대로 된 딥러닝 데이터를 뽑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지사와 본사는 결국은 한국에서는 한국말만 쓰시고요. 그다음에 유럽은 유럽의 영어. 근데 뭐 아시겠지만 뭐 지금 뭐 큰 대기업들은 기본적인 공통 언어가 영어를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대부분 기업들이.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모 고객사에 들어갔었는데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디언이 출장을 와서 저랑 이제 얘기를 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기본 공통 영어가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는 조금 좀 질문이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된이라고 하는 양에 따라서 틀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보통 지금 우리나라에서 텐서플로우의 엔진을 활용해가지고 우리나라 쪽에 있는 데이터들을 갖다가 활용을 할 때는 중간에 꼭 그 번역 엔진을 한번 써서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로 가는 게 오히려 더 예를 들어서 기계한테 책을 써본다든지 러닝을 시키면 우리나라 말로 첫 번째 러닝을 시켜서 나오면 그렇게 즐겁지가 않은데 이거를 번역을 시켜서 미국 책을 가지고 하고 다시 번역시키니까 왜냐하면 구글의 그 엔진이 영어 시도 익숙하니까 그죠? 더 잘 나오겠죠 퍼포먼스가. 그런 예시들이 있었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고객분들도 많이 이제 한국어로 많이 러닝을 시키는 기술들이 많이 늘어나셔서 또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임근식님께서요. 매발 컨버전 데이터 플랫폼의 경우에 네트워크에서 알려진 위협을 트래킹하고 저장을 하여주는 기능이 있었어요. 이 덕분에 빠른 침해 탐지와 실시간 검색 성능이 좋았습니다. 실시간으로 보안 데이터를 확보 중에 장애 상황이 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될런지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뭐 보안 침해 탐지에 대한 이제 솔루션들을 활용하고 계신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시간에 대한 보안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확보한다라는 건 결국 침해 탐지에 대한 가용성,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대한 가용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클러스터에 대한 미러링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저희가 앞서 그림도 보여줬지만 리플리케이션도 가능하고 네네. 대륙 간, 뭐 지역 간에 대한 DR 형태의 기능이 가능합니다. 즉 액티브 형태에 대한 그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업무 자체가 굉장히 신입 탐지에 대한 그 매 실시간에 대한 안정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케이스는 원 시스템이 있으면 거기에 리플리케이션으로 해서 액티브 형태로 디자인을 해서 고가용성을 높이는 형태로 디자인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종준님. 유전체 분석 분야에서도 메발의 비중이 높은 편인가요? 뭐 이게 일반 바이오 쪽도 그렇죠. 높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그죠? 맞습니다. 뭐 요구가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쪽도. 예를 들면 의료기기 생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기하셔도 돼요 저희는. 답답해. 그냥 얘기하세요 그냥. 뭐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거기서 이제 뭐 의료 분야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갖다가 클라우드 쪽으로 넘기는 그 사례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DNA에 대한 아마 거의 하나당 뭐 한 20테라씩 떨어지죠. 그런 것들 뭐 저장하는 데 가장 이상적이죠. 자, 류지연님, 빅데이터에 대한 구축 방법이나 구현이 벤더마다 다르고 매년 기술이 발전해서 망설여지는데 언제 도입 구축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기업에 유리할까요? 네. 계속 기다리시면 계속 뒤처질 것 같은데 빨리 선택하시고 빨리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앞서 큰 그림을 그렸을 때 저희가 이제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분석하기 위한 엔진들이 포함된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플랫폼을 도입을 하시고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저희 플랫폼과 다양한 아파치 에코 엔진들을 갖다가 또 이제 다시 검증을 해서 저희 또 리패키징을 해서 또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롤링 업데이트가 또 가능해요. 그런데 롤링 업데이트 오케이 소프트웨어 관점에서는 롤링 업데이트 쭉 버전을 맞춰갑니다. 이제 하드웨어가 문제가 되죠. 정 부장님께서 이제 딱 갖다 주셨던 HP가 5년이 돼서 이미 이제 뭐 버전이 바뀝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디커미션 펑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클러스터 내에서 노드들을 갖다가 이제 리타이어 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노드를 추가를 하고 5년 된 하드웨어를 리타이어 시키면서 그냥 클러스터는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형태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기다리시면 뒤처지시니까 빨리 이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효성님, 기계학습을 통해서 기존의 사일로 처리 방식으로 운영을 안 하고 스파크를 이용해서 단일 컨버지드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기업 입장에서 성능적인 면이나 업무 효율성에서 더 개선될 수 있을지요? 이게 기존에 어떤 기계학습을 사용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하고 싶으신 게 스파크이신 것 같아요. 근데 스파크에서 제공하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이제 따로 MLLab이라고 따로 있는데 거기서 제공하는 이제 다양한 기계학습 알고리즘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원하시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만약에 이제 뭐 그냥 맵리듀스의 뭐 마하우비나 이런 걸 쓰셨다면 성능 대비 이제 뭐 스파크를 쓰시면 성능은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죠. 네. 또 이분께서 또 이제 메발 DB의 인터페이스도 관리도 궁금하다고요. 확장 가능한 앱 제작을 위해서 기존의 제이슨 기능을 사용 가능한지요? 혹시 안 된다면 별도의 표현적인 인터페이스도 있는지요? 저희가 제공하는 아까 그 컨버지드 안에 저희 메발 DB라는 게 따로 있는데요. 그거는 흔히 뭐 HBase 흔히 알고 있는 HBase의 API와 당연히 API가 그 인터페이스를 똑같이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그건 키밸류이라면 저희 그거 엔드 제이슨 기반의 DB, 그러니까 문서 DB까지 NoSQL DB의 모든 특징을 다 아우르는 메발 DB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HBase 스타일로 쓰시고 싶으면 그 스타일로 쓸 수 있고 만약에 제이슨 데이터를 그대로 그냥 넣고 싶으시면 저희 그 메발 DB의 그 기능 그대로 이용하시면 아주 쉽고 빠르게 그런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오픈소스니 레거시니 그런 제공하는 게 또 메발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유연한 그죠? 인터페이스 쪽에. 근데 김효수님이 질문하다 보니까 정 박사님하고 한번 따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언제 정 박사님 이제 이메일 있으니까 김효수님 한번 미팅 한번 신청하세요. 자, 그다음에 그 고영덕님, 메발에서 지원하는 딥 머신러닝 프레임워크가 있는지요? 뭐 공식적으로 메발에서 지원하는 딥러닝, 머신러닝 프레임워크가 있는 건 아니고 기존에 이제 있는 딥러닝 뭐 같은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죠. 저희는 이제 플랫폼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강성호님, 다른 밴드에서는 빅데이터에서 비정형 데이터 활용이 아직은 어렵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메발은 가능한지요? 그만큼 기술력 차이가 어떤 것이 큰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질문이죠.
대부분 다 빅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비정형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고 계십니다. 저형 데이터가 그러니까 사실 이 질문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모델링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정진철 박사 같은 데이터 엔지니어라든지 아니면 도메인 놀리지가 있는 사이언티스트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게 큰 숙제이죠. 또 어떻습니까? 실제로 저는 국내 기업들이 이렇게 정보센터 정도가 아니더라도 뭔가 어떤 기업에서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팀들이랄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뭔가 시간적으로 뭔가 계속해서 육성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안타까운 좀 현상입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곤란한 질문 저는. 전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속도가 고객분들께서 굉장히 저희를 앞서 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감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BI 분석 모델링 하시던 분들이 빅데이터의 그러니까 빅데이터 플랫폼 툴이지 않습니까? 그 툴을 활용하시기 위한 어떤 랭귀지라든지 그런 분석 방법들에 대해서 이미 굉장히 많이 본인들이 연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가 5년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 더 빨리 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수호님, 애자일 플랫폼을 이용해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한 국내외 금융권 성공 사례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하는데 아까 그 카드 사례가 이런 거 네, 맞습니다. 카드 사례도 있고요. 뭐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에도 있고요. 금융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금융권 굉장히 어떤 금융권이 이게 기존의 데이터들이 다 이제 디지털화가 다 돼 있잖아요, 이미.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뭐 그것이 빅데이터건 AI건 적용하기가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학습시키기가 좋으니까. 맞습니다. 뭐 클릭 스트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거 갖다 기존에 있는 어떤 고객 세그먼트 맞춰서 상품 추천을 한다든지 CRM과 연결하는 이런 게 굉장히 유연한 거죠. 자, 김 의원님, 예산은 없고 활용할 데이터는 너무 많은데 빅데이터 도입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부족하신데 활용할 데이터는 너무 많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저희가 스타트가 보시면 6노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6노드로 시작을 해서 서버 6노드로부터 시작을 하면은 이제 데이터가 이제 192테라. 물론 디스크가 다 더 크게 끼우시면은 뭐 2배의 용량도 나옵니다. 그렇게 작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하실지 이제 저희랑 얘기를 하시면 거기서 이제 뽑아낼 것들이 얘기가 나오겠죠.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빅데이터가 아니라 기존 데이터를 일단 최소의 리소스로 일단 뭔가 분석해가지고 윗분들이 경영진이 뭔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결과치를 보여줘가지고 야 이것도 되냐?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이게 됩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저희 현실 방법이 아닐까. 자, 오늘 뭐 굉장히 많은 분들 질문하셨는데요. 그래도 이제 두 분 아까 오늘 경품으로 든 RC 카 자동차 두 분 이름 좀 불러주시죠. 저기 정희철 박사께서 김효승님 질문이 많이 해주셔서 김효승님하고 또 한번 이규승님. 이규승님, 이규승님하고요. 이규성님인가? 이규승님이죠. 이규승, 김효승님. 요 두 분께서는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로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RC카 패럿 점핑 레이스 카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아직 설문 마저 다 해주시면요, 저희가 오늘 100분께 저희가 스타벅스 기프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많은 질문 하셔 좀 좋은 방송 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지금 오늘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질문해 주고요. 또 오늘 괜찮았다 하면은 좀 주변에 여러분들과 비슷한 관심을 갖는 분들한테 토크아이 TV를 좀 많이 알려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좀 공개적으로 이렇게 같이 논의하는 이런 문화를 같이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분 오늘 아주 수고하셨는데요. 마지막 한 말씀 하고 마치도록 하죠. 박사님부터.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참 어색하고 이런데, 저희 메바리 여러분들의 어떤 사업에 있어서 가치를 드릴 수 있으면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허락된다면 더 많은 사례하고 저희가 경험했던 부분들을 이제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빅데이터를 도입하고 활용해서 이제 나가서 진짜 미션 크리티컬한 영역으로 갔을 때 그 환경에서 이제 보다 많은 고객들에게 도움을 드리면서 이제 그분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를 하시고 또 높은 경쟁력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저희가 또 아까 전에 카드사처럼 계속 지켜보는 모습들이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나 불러주시면 저희가 그분들의 고민을 데이터 엔지니어, 사이언티스트, 저희 같이 플랫폼 그다음에 이제 저희의 든든한 후원자 에이전 HP와 함께 같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신 부장님은 뭐 지치지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아까 굉장히 한시간 하셨는데 최장 몇 시간 동안
이게 하신 적 있어요? 뭐 알코올 있으면 해가 뜰 때까지. 대단하셔. 네. 성대도 꿀성대인 것 같아요. 성대도 강하신 것 같아요. 네, 자, 정부장님. 네. 예,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이 지금 저희가 대부분의 답변을 못 드렸던 질문이 네네. 다 이건 것 같아요. 김 의원님 질문하고 똑같이 예산이 없거나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그런 질문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메발하고 HP하고 만났고요. 네네네. 솔직히 저희가 아까 예산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6대 얘기했지만 서버를 저희가 판매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이제 한 3개월에 10,000대씩 판매를 하니까 무엇보다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 그림을 고객분들한테 보여주는 게 저희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빅데이터는 어떤 솔루션이나 기업의 어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이것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많은 양사의 대화로 인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저희를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저희가 깊은 대화를 통해서 원래 갖고 있는 게시 데이터로 어떻게 좀 더 비즈니스로 활용시켜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기다리고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아까 김 의원님 질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꼭 오늘 매발 HP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그 IT 운영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솔루션 장비건 교체할 시기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냥 예전에 같이 그냥 그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체하지 마시고 그거를 맞습니다. 세상이 워낙 바뀌고 있으니까 그걸 교체할 시점이 있을 때 요새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싸고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 스마트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뭔가 특히 이제 그 위에 현업들이나 아니면 경영진 분들이 뭔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작은 프로젝트를 뭔가 하셔가지고 기왕 교체할 시점에서 그냥 하지 마시고 본인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커리어 면에서 옛날부터 쭉 갔던 걸 그대로 교체만 해버리면 내 커리어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막 변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스마트하게 우리가 하는 그런 이제 IT 운영자 또 관리자 기획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걸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